이번에는 지난 11월에 개설했던 김용현 원장의 자연순환치유 강좌 중에서 당뇨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당뇨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이 보인다는 김 원장의 설명에 불안한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됐어요. 자연의 순환하고 당뇨. 저번 시간에 제가 고혈압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고혈압은 엄밀히 따지면 병인경과 고혈압 판매 중에서도 0.12%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혈압약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혈압약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뭔지만 알면 약을 끊거나 이건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당뇨는 조금 이제 어려운 쪽으로 기본적으로는 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당뇨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와 그 다음에 자연순환, 그 다음에 먹이사슬, 그 다음에 치료, 이런 식으로 얘기를 기본적으로 끌고 나가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당뇨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혈관에 당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장이나 이걸 통해 갖고 오줌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당이 굉장히 많아서 오줌에 당이 들어있는 게 당뇨예요. 그 당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병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거는 되는데 당뇨는 분명한 병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당뇨의 원인을 한 6가지 정도로 기본적으로 바라봐요. 뭐냐면 오장육부, 그러니까 뭐 신장이라던가 아니면 손끝이라던가 그런 당뇨가 장기 이상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갑작스레 죽거나 이랬을 때 당뇨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사항으로 2024년도 1월에 개설할 김용현 원장의 강좌 계획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좌는 1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설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성인들이 걱정하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에 관한 내용은 위에 제시한 강좌 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요일에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농작물 재배 방법과 발효,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관심이 높아진 실내외 식물 재배 등에 관한 강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요일 오후에는 자연순환 치유 실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호르몬으로 보면 돼요. 요거는 신체의 손상, 신체의 손상이 있어도 당뇨가 들어오고 호르몬의 이상이 있어도 당뇨가 들어와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관절염 걸린 사람도 당뇨가 들어와요. 관절염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장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하는 이런 대장이나 소장의 잘못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장과 소장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관절염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뿐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K라고 하는 칼륨에 관계돼서 이게 또 와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노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유전자에 생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래도
당뇨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뜻이냐면 새로운 세포를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지를 못하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세포들이 계속 재생을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면 재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당뇨가 치료가 되고, 걔를 재생을 못하게 재생을 할 수 없다면 당뇨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를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쭉 끌고 들어가 보면 되게 이제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자, 저기 소장 내장에서 심장에서 나온 피가 소장 내장으로 흘러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간하고 그 다음에 췌장으로 가요. 췌장을 거치고 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들어가요. 요게 기본적으로 오장육부에서 밑에 소화기관의 기본 흐름이에요. 그런데 자, 이 췌장이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뭐를 하는 거냐면 소화액을 내고, 소화액을 내갖고 12지장 쪽으로 소화액을 내보내요. 간에 있는 쓸개하고 간에 있는 요 담즙하고 췌장에 있는 것하고 해갖고 12지장 쪽으로 소화액을 내보내는 일을 하나를 하고, 췌장이 또 저기 뭔 일을 하냐면 세포가 이렇게 딱 찢어보면 하나는 저기 소화액을 만드는 세포고요. 또 하나는 뭐를 만드는 세포냐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예요. 췌장에 있는 세포가. 그래서 내부로 연결된 통로로는 소화액을 내보내고, 외부로 나가는 물에다가 뭘 섞냐면 인슐린을 섞어요. 자, 여기부터는 뭐냐면 혈액순환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심장을 통해서 소장, 내장을 거쳐서 췌장에서 간으로 가는 라인이 있긴 하지만 소장, 내장, 췌장 이런 것들이요 몸속으로 그 성분을 내보내요. 혈관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몸속으로 내보내고, 이 몸속에 모여서 물로 이동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림프계라고 하는 계열이에요. 사람의 앞쪽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혈액은 뭐냐면 심장을 통해서 도는 라인과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림프계를 구성해서 다시 몸 밑으로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라인, 두 개의 라인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은 요 계열에 관계를 해요. 그래서 인슐린은 뭐를 해주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속으로 당을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을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해줘요.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야지, 영양물이 들어가야지 뭐가 되냐면 세포가 재생을 해요. 근데 인슐린이 당을 못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이 남아서 혈관 속을 더 떠돌고 오줌으로 나온 당뇨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포로 당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느냐, 요것이 저기 당뇨병 치료의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온 애가 뭐냐면 세포를 재생을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당뇨병의 치료는 고려를 해야 돼요. 참고사항으로 2024년도 1월에 개설할 김용현 원장의 자연순환 치유 강좌 계획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실시했던 자연순환 치유 강좌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보완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과 장수에 관심이 많은 지인분들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위에 제시한 강좌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호르몬이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를 이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뭐냐면 인슐린을 일정한 양으로 몸에다가 집어넣고 그 양만 조절하게끔 하는 부분 정도가 현재의 지금 인슐린 당뇨의 치료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당뇨병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잘 나요. 해보면. 그래서 당뇨가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세포로 당을 어떻게 유입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세포 재생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뭐냐면 세포를 재생시키려고 하면 DNA가 젊어져야 돼요. 이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당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자, 당뇨는 조건만 알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관절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이 당뇨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장의 문제니까 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는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적 충격이나 호르몬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미역 발효액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잡아내요. 오장육부가 손상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요. 그냥 우리가 일반 발효액으로 갖고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못 고치냐면 1, 2, 3, 4, 5, 6 이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당뇨가 왜 생겼는지. 그럼 그 원인만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칼슘을 정상화시킨다고 해도 당뇨는 안 나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당뇨약은 인슐린으로 가고 당의 양만 조절하는 것이 그냥 당뇨약. 그러고 나면 자연이 재생해서 치유하게끔 밖에는 유도를 못 해내요. 자, 기본적으로 소장이나 대장에서 흡수한 음식을 가지고 간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요게 당의 형태예요. 뭐 글루코겐이니 이런 2당이든 3당이든 뭐 단당이든 이런 당의 형태로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몸에서 신호가 와요. 너 머리카락이 빠졌어. 아니면 네가 여기에 상처가 났어. 그렇게 신호가 오면 이거를 재생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카락을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신호에 따라서 유전자의 신호에 따라서 간에 저장됐던 당이 쭉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 다음에 뭐냐면 이게 못 받아들이거나 당을 세포 내에서 못 받아들이거나 당에서 세포를 못 받는 건 대부분 칼슘 문제예요. 못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세포를 재생을 못 해내면 당뇨인데, 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뭐를 하는 거냐면 곡물을 못 먹게 해요. 단 거를. 사탕이니 설탕이니 이런 걸 못 먹게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몸에서 당이 남아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포를 재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아 넘치니까 뭘 하는 거냐면 세포 여기에 있는 당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은 몸은 뭐냐면 당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당을 안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당 쇼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혼절해버리고 걸랑요 당뇨병 환자가.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 꿀은 괜찮느냐, 뭐 발효액은 괜찮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당뇨병 환자한테 당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것도 먼저 따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당뇨병 환자한테 당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예요. 그거를 가져다가 재생을 못하거나 세포 노를 못 넣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그게 남는다고 해서 당을 안 주게 되면 조건이 돼서 세포를 재생하거나 뭐를 하려고 해도 당이 없어서 재생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서 당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힘없어서 죽어지면 사탕 먹어서 당 쫙 올리면 힘이 바짝 나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한테 당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얘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당이 못 가고 몸속으로 돌아서 림프계로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가 끈적해지고 세균이 생겨요. 염증이 생겨요. 이게 염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냐면 당도 줄이기도 해야 돼요. 염증은 거의 모든 병의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뭔 줄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일단 DNA가 젊어야 되겠죠. DNA가 젊어야 돼요. 어떻게 죠? 저기 숙성된 발효액 있죠. 숙성 발효액. (3년) 이상 된 된장. 일정 시간이 이상 지나서 숙성되면서 유전자를 젊게 만드는, 리사이클링을 시키는, 다시 성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발효가 오래된 애들은. 개들을 먹으면 DNA가 젊어져요. 그래서 발효액은 우리가 저렇게 발효가 될 단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발효를 담아서 3년, 5년, 6년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면 그 안에 세포들을 다시 세균을 젊게 하는 성분이 자꾸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발효액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약 같은 성질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기본적으로는 젊게 해요. 뭐냐면요, 성장 호르몬 있죠. 애들 클 때 맞는 성장 호르몬이요. 이것도 유전자를, DNA를 젊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1년에 일정 기간씩 이렇게 사실은 성장 호르몬을 맞을 수 있으면 성장 호르몬을 맞는 게 좋아요. 근데 잘 안 놔주더라고 의사들이. 애들만 놔주고. 근데 우리 쪽은 그렇지만 외국은요, 성장 호르몬을 맞아요. 돈 있는 사람들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세포를 젊게 만들어요.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면 젊어져요. 그 다음에 또 좀 미친 짓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소금만 있고 겨울에 영하 10도가 떨어졌을 때 30-40분을 바깥에서 있는 거. 그러면 젊어져요, 몸이. 그러니까 10도 이상에 아니면 냉장고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그 몸에서 아주 냉할 때 유전자가 전체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DNA가 저기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일로 가지고 그 DNA를 젊게 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과학과 의학은 일로 가요. 어떻게 하면 DNA를 젊게 만들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이가 안 들고 계속 장수를 할 것이냐. 이제 원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가능해지는 게 이 여기에 있어요. 먹이사슬에. 그러니까 이 먹이사슬이 뭐냐면 영양으로 동일한 동일 영양체이고, 공진화 체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럼 뭐냐면, 자, 식물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갖고 탄수화물을 만들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곤충이나 이런 1차 소비자 애들이 가서 그걸 먹고 또 그 애들을 먹는 깨구리나 이런 애들이 얘들을 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최종으로 얘를 먹어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영양분이 동일하지 않으면 물질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진화되어 있지 않는 동일 영양체계가 아니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을 먹어요. 참남성 못 먹잖아요. 바나나 못 먹잖아. 예를 들어서 1차 생산자가 식물이 만들어놨는데 어떤 건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어떤 건 먹어도 아무 이상 없고 몸을 살려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식물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식물 중에서 독이 없는 사람하고 완벽하게 공진화한 물질을 갖고 있는 애들은 되는데 그걸 안 갖고 있는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걸린 사람들이 주로 보는 먹이사슬의 식물은 뭐냐면요, 국화과에 쓴맛이 나는 거, 쓴바귀, 달래냉이 쓴바귀, 그 다음에 그 머위도 국화과에 쓴맛이 나는 아이예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당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으뜸인 아이예요. 특히 쓴바귀 같은 경우에는 입이 그렇게 효과를 내요. 당을 세포를 안으로 들어와서 재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곳에 쓴바귀 잎이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그 주변에 보면 쓴바귀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뿌리 가는 거, 걔들 잎 쫙 있는 거 그거 끊어다가 주기적으로 뭐냐면 차를 끓여 마시던 아니면 묻혀서 먹어요. 그러면 그 세포가 재생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게 당뇨로 나올 때 정도면 이미 세포가 굉장히 많이 재생을 안 되고 있는 거고 평소에도 나이가 들면 계속 세포 재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막는 애들이 쓴바귀, 머위, 그 다음에 민들레 이런 것들이라고요. 국화과에 속해 있는 쓴맛이 나는 애들, 얘들을 잘 먹으면 어쨌든 평소에도 세포 재생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좀 뜯어 먹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그 노화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도움이 돼요.